지분 부동산을 배워놓고 나면 입찰 경쟁률도 한 3, 4명 일반 경공매보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사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분 부동산의 진심인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지분 경매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네네. 또 수익 사례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잘된 케이스들, 법무사님 직접 가르친 수강생들의 사례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지분 경공매 정규 강의 수업도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지분 사업반 소수 경매로 해서 지분 사업반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경공매도 같이 하지만 경공매 전에 의뢰하는 물건들이 있으세요. 경공매 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좀 더 저렴하게끔 저희가 매수를 해서 수익 내는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똑같은 물건이 나왔어요. 지분 사업에서 매수한 거는 9층이었고 지금 경매 나온 건 3층이었거든요.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새알 청솔 아파트인데 이게 지금 최근에 최저 경매 가격이 감정 가격이 1억 1,900만 원, 1억 2천만 원대였는데 낙찰 받으신 분들이 1억 100만 원에 받아가셨어요. 전체를. 입찰 하신 분도 8명으로 상당히 많았고 가격도 85%였어요. 근데 저희는 지분 사업반을 통해서 여기 3분의 1을 매수했는데 얼마에 매수했냐? 2,300만 원 곱하기 3원 하면 6,900이죠. 7천만 원 정도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사업반에서 지금 소송을 통해서 8월 달까지 같이 함께 매도하는 걸로 조정을 해서 이번 달 내로 매도를 할 계획이에요. 경공매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85%지만 저희는 지분 사업반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60%대에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와서 이제 매수한 게 부산에 있는 아파트. 이거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서 자세하게 내스 못 드리지만 지금 매도가가 한 4억 8천 정도. 4억 8천 되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매수했는데 이렇게 되면 4억 8천 나누기 360, 한 1억 6천 되겠네요. 3분의 1 매수했으면 매수 가격이 원래대로라면 1억 6천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얼마 매수했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9천만 원 초반대 매수를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죠? 이게 이제 지분 사업반을 통해서 저한테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것들을 미리 경공매 가기 전에 제가 미리 딱 봐서 이거 수익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저희가 의뢰인을 설득해서 저희 지분 사업반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연결시키면서 그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이런 지분 사업반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님이 법무사여서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의뢰인의 물건을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면서 맞습니다. 사업반 분에게 소개시켜 드려서 네네. 경매 쳤을 때보다 더 저렴하게 그분은 이제 빨리 처리해서 좋고 이런 식으로 또 해결을 하고 계시다. 네, 제가 공유지분 부동산 소송 전문을 하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조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제 동생이 산 케이스도 있고 작년에 신길 건영 아파트 원래대로면 현재 시세라면 한 9분의 1을 매수했는데 이런 시세라면 한 2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1억 4천 정도에 이제 매수해서 저희가 매수하고 한 달 정도 뒤에 경매로 나왔어요. 그때 경매 나왔을 때가 보통 한 1억 9천에서 2억 정도에 매수를 해갔거든요. 근데 저희는 경매보다도 좀 저렴하게 확실히 저렴하게 1억 4천에 매수해서 현재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재건축이라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진짜 아는 사람들만 돈 버는 것 같아요. 법무사님의 특성을 또 살려가지고 기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지 뭐 경쟁할 필요도 없고 뭐- 적당하게 금액만 제가 중간에서 잘 컨트롤 해준다면 그냥 단독으로 받아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분 사업반이라는 반이 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매 시장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서 낙찰 받는 게 어렵다, 경쟁이 많다 이래가지고 또 특수 물건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지분 같은 경우도 장점이 워낙 뚜렷하다 보니까 지분 경매도 관심이 많으신데 절대 입찰하면 안 되는 지분 물건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물건은 주의해야 된다 있을까요? 지분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협의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 부동산은 기본 원칙은 뭐냐면 현물 분할이에요. 현물 분할. 현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든 뭐든 각자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쪼개서 각자 가져가라는 게 현물 분할이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른 학원에서 무조건 된다고 얘기해서 받아갖고 오시는 것 중에 첫 번째 케이스가 묘지. 토지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인데 지목이 묘지인 것들을 받아갖고 오시는데 당연히 묘지니까 사겠다고 생각해서 받아갖고 오셔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한 것처럼 토지의 지분 부동산의 가장 일원칙은 뭐다? 현물 분할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줄 거라 생각했는데 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묘지가 없는 땅은 네가 갖고 묘지가 있는 땅은 묘지 주인한테 줘버리는 판결로 대부분 나옵니다. 90%가. 그럼 이분들이 이게 뭐야? 학원에서 배웠을 때는 묘지 주인이 분명히 사준다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사주는 건 없거든요. 1억 2억 들어가서 쓸모없는 토지만 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현무 분할의 원칙이라는 걸 알고 돼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대응하라는 거죠. 묘지를 받긴 받았는데 기본적으로 임장을 가봐야 되는데 안 가다 보니까 받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네 식구들 가정묘가 아니라 공동묘지인 경우도 있으세요. 이럴 때는 어느 누가 사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들어갔는데 솔직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 공유자가 안 사주면 오래된 집 같은 거 누가 사주겠습니까? 사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들어가는 케이스가 거기에 노부부모가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가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노부모들이 그 집을 경매로 나와버리면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 모셔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 공유자 중에 한 분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럴 경우에 임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저한테 소송 의뢰 들어오신 분도 어느 학원에서 배워갖고 무조건 노부부모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 된다고 해서 받아왔는데 받고 가보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등기상은 분명히 노부부가 있는데 노부부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이 악화되기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면 요양원을 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요양원에 가면 다시 거의 못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현장에 안 가보고 노부부가 사줄 거라는 생각을 갔는데 공유자들이 관심이 없으세요. 이런 케이스들은 항상 임장을 가서 확인해 보는 걸 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물건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물건 할 때도 임장 가잖아요, 필히. 근데 지분이라고 해서 아예 안 가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등기부 등본에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주민등록이 1962년대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그냥 대충 썼으면 소유권을 가져온 게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등록 없는 분들은 초보자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대부분 사망했거나 그 가족들을 찾는데 소장 송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초보자들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론상 배우는 거랑 또 실전이랑 완전 다르네요. 다르죠. 낙찰을 받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든 되는 그쵸. 건데 이제 이게 수익화가 되느냐 마느냐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 배워서 피드백을 정규적으로 하면서 이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등기부 등본을 본다던가 네. 지분경매 입찰 전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지분이든 일반 부동산이든 제가 수업마다 하는 게 있는데 가장 먼저 봐야 될 건 뭐냐면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팔리지도 않는 물건을 사서 수익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팔고 계속 평생 떠나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주택이든 아파트든 다세대든 단독이든 그리고 토지든 상관없이 팔릴 수 있는 물건인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모르겠고 지분 부동산이란 말로 공유자가 있으니까 팔릴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큰 코 다친다. 그래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3자한테 매도하기 좀 쉽잖아요. 공유자랑 실패 보더라도 다른 공유자랑 제3자한테 팔면 되지만 토지 같은 경우는 못 팔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 토지 같은 경우는 공유자들 관심이 없거든요. 대부분 다 상속받은 토지라서 그냥 관심이 없고 대부분 그냥 나는 경매로 앉아서 돈만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아갖고 잘못했다가는 그냥 내가 이분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꼴이 되고 나는 손해볼 수 있다. 제3자한테 거래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를 1번으로 거래량을 보는 거고 2번도 거래량을 보는 거고 3번도 거래량을 보는 게 잘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분 물건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토지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주거용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물건별로 뭘 봐야 하는지 뭐 주의사항, 특이사항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로 얘기를 하면 아파트는 크게 다른 부분에 비해서 가장 잘 팔리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을 보는 게 좀 쉬울 거예요. 잘 팔릴 수 있는지 1번을 보시고 두 번째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살지 안 팔리면 제3자한테 매도하게 되지만 첫 번째는 공유자한테 매수하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수익률도 많고 공유자들을 파악할 때 누가 살 수 있는지 즉 경제 사항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 타겟을 보시면 되고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다세대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제3자가 매수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노부부모가 살고 있다라면 노부부모가 거기 살고 계신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단기간 안에 뭐 요양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가장 사실은 어려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토지를 할 때 수강생들한테 고액으로는 투자하지 말라 그러세요. 고액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딱 하나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사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땅을 개발한다라면 당연히 지분을 싸게 사서 개발하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3천만 원 이하로만 소액으로만 투자합니다. 최악의 경우 공정 안 사면 현물 분할해서 내가 떠안고 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 3천만 원 소액으로 들어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돈이 묶이면 조금 곤란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건물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을 수 있지만 토지는 월세도 못 받고 그리고 판결에서 현물 분할의 원칙이기 때문에 현물을 받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쓸모없는 토지만 껴안고 평생을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묶여도 좋은 만큼만 가셔라고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지분경매 정규 강의 준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가 선호하는 아파트 같은 거 소액으로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주를 통계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24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입찰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당히 낮은데 지분 부동산을 배워놓고 나면 입찰 경쟁률도 한 3, 4명 10분의 1로 줄어들고 수익률도 상당히 일반 경공매보다 1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배워서 또 하나의 무기로 마련할 수 있고 제가 또 지분 강의만 한다고 해서 딱 지분 부동산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해야 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마인드셋에 대해서 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은 입지거든요.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주택은 주택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각각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면서 내가 자신 있게 경공매를 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설 수 있게끔 가르쳐 주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하신 분들까지도 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 하시잖아요. 그 모임은 왜 하시고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수강생들이 하시는 말들이 케어를 안 해준다. 수업할 땐 케어해 주는데 끝나고 나면 케어 안 해준다는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5, 6주 수업하고 바로 낙찰받아서 매도까지 하는 사례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중요한 건 나중에 피드백 끝내고 나서도 평생 피드백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일을 하면서 카톡으로 준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한다고 하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매달 한 번씩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강제적으로 만나서 궁금하신 분 상황이 물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요즘에 시장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달 정기적인 오프라인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겪으신 분들 있잖아요. 명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저랑 인적 네트워크를 좀 갖고 있으면서 편하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게끔 하는 목적으로도 또 수업을 듣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한 달에 한 번 법무사님을 뵐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혜택인 것 같긴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